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연고대 논술 대비 연간 OT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죠. 그리고 논술 공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연고대 공부 핵심 포인트, 그리고 연간 필성커리, 그리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비밀,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2012학년도부터 연대 편입논술이 도입된 이래 11년간 연속 연간 기밀 편입 합격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부터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 1강 편입논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여러분이 항상 입시 전형부터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입시 요강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연대, 고대, 공이 논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연대는 150점 만점에 100점이 논술이고, 고대는 100점 만점에 60점이 논술입니다. 원래는 단계별 전형인데 고대 같은 경우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면접이 줄어들면서 거의 없어지면서 일반 편입에 한해서 일괄 전형을 하고 있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논술 비중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다시피 면접이 줄어든다면 중요해진 것은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독차지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그리고 성적 같은 서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락은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논술 학습의 픽5입니다. 자, 논술 학습은 도제식 공부라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따라오는 수업이에요. 객관식은 여러분이 책만 보고 풀 수도 있죠. 그러나 논술은 풀 수는 있겠지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은 도제식 공부를 해서 선생님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쓰기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직접 써보지 않고서 논술 늘지 않는다. 제가 수영에 비유하는데, 본인이 직접 수영을 해보지 않고서는 수영 강사의 설명만 듣고 절대 수영을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쓰기 한다면 반드시 첨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첨삭을 받은다면은 첨삭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재첨삭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어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독해력이에요. 제 수업은 특징이 모든 강좌마다 책 한 권씩 결정해서 한 강의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책 한 권 독해가 될 수 있게끔 독해력 연습도 추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무사히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하실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인데, 일단 제 수업 잘 알려져 있죠. 완벽한 커리큘럼. 저는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쓴 교재를 합니다. 프린트를 가급적 지양하고 인쇄된 교재로 수업함으로써 여러분이 공부가 누적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술은 객관식이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논술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하는 논술 포인트 4가지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4가지 목차만 있으면은 모든 논술 문제 푸는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 첨삭과 피드백. 논술은 무엇보다 첨삭이 중요한데, 첨삭은 띄엄띄엄 잘 썼다 못 썼다 이거 지적보다는 문장 하나하나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여러분이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첨삭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탁월한 합격 실적. 잘 공개되어 있지만 작년뿐 아니라 금년 지금까지 11년 연속 기면 편입학원에서 논술 합격생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일단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쓴 교재를 합니다. 두 번째, 논술은 객관식이다. 광고 문구 아니에요. 정말 논술 객관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실제 객관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논술 파해법도 우리가 4가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꼼꼼한 첨삭, 무한 첨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격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제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빨리 지나갔죠. 완벽한 컨텐츠, 그리고 그죠? 상세한 커리큘럼, 쉽다, 재밌다,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 커리큘럼이 곧 교재고, 교재가 곧 커리큘럼입니다. 기본 유형편, 그리고 쟁점 심화편, 그리고 고대 기출, 연대 기출, 그리고 하프 실전, 불세 실전, 직전 파이널,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틈틈이 진행되는 특별 심화 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한 해 무려 제가 쓴 책이 6권, 그래서 평균 2달에 한 번꼴로 책 한 권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빠릅니다. 사실은 편입 논술은 공개가 안 돼 있죠. 자, 2022학년도뿐 아니라 예년도 문제까지 문제는 제가 복원을 직접 합니다. 합격생뿐 아니라 응시생들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문제 힌트를 얻고 구글링을 통해 책을 찾아서 학생들한테 해당 페이지를 확인시키고 다시 교차 검토를 거쳐서 재심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복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논제만 나와 있죠. 문제 한번 보세요. 고대 1번 요약하시오. 고대 2번 평가입니다. 그래서 늘 나오던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대 1번은 600, 400자 쓰기, 2번은 1400자, 고대는 분량까지 결정되어 있죠. 다시 자 지금 바로 외우세요. 고대 1번 400자 요약입니다. 2번은 1400자, 평가 아니면 설명이 줄을 이루고 가끔 자기 견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대, 저 고대 그 이전 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해만 보면 좀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1번 400자 요약이 뜨고 있죠. 2번 설명 아니면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견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자기 견해가 2020학년도 요 문제입니다.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논하시오란 동사가 자기 견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020학년도는 자기 견해입니다. 눈썰미 좋은 학생 금방 또 뭔가 찾았죠. 자, 2020학년도는 요약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는 지금까지 5년 시험을 받고 여러분 6년차 접어들었는데 5년 시험 보는 동안 무려 시간을 3번 바꿉니다. 80분, 60분, 그리고 현재 100분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은 100분으로 볼 것 같고 1번 400자, 2번 1400자 이렇게 출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런데 2020학년도는 60분짜리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400자 요약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대 고대 인문도 확인해야 되죠. 고대 인문 근데 좀 뭔가 특이한 게 있죠. 2019학년도 요약형 2020학년 나와 있죠. 근데 2021, 2022가 보이지 않나요? 자, 2021, 2022는 안타깝게도 고대 인문은 선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선발 인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1번 요약, 2번 평가 아니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고대는 인문사회 문제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인문사회 문제 특징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사회 계열은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인문은 도표가 나온다라고 단정은 못합니다만 고대 인문사회에 분리되지 않는 특성상 고대 인문도 도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연대랑 다르게 고대는 영어 지문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연대 사회 볼까요? 2022학년도입니다. 1번은 이렇게 비교가 나오죠. 자, 연대가 자랑하는 1번 비교형.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2번은 평가 아니면 설명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연대 2번은 사회계열 같은 경우 도표가 반드시 들어가요. 인문은 도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1번은 자 고대는 요약, 연대는 비교, 2번은 연대고대 비슷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비슷하다는 것은 평가 아니면 설명, 간혹 자기 견해가 나오기도 한다. 그거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도표는 고대는 나온다. 연대는 사회만 나온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도표는 고대, 연대, 공이 합쳤을 때 연대 인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지문은 연대만 나온다. 자, 정리되셨죠? 자, 인문 한번 보실까요? 인문을 보시면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밑에 설명이라는 동사가 있지만 비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부터 2021, 3년치를 보셔도 1번은 비교가 뜰 겁니다. 비교 뜨고 있죠. 2번은 뭐 평가 아니면 설명이라 그랬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도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까맣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 2021, 3년치 인문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1, 2번이 모두 비교가 뜨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연대 인문은 연속 4년째 지금 1, 2번 모두 비교를 내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 그렇다고 해서 비교만 잘 푼다고 인문 문제 반드시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비교가 나온다고 비교만 공부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 수영 선수가 항상 수영만 하거나 그죠? 피겨 선수가 항상 얼음만 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도 다양한 운동을 다 하듯이 논술은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8대 유형 모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비교 문제 또한 잘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제가 강조하는 쓰기법입니다. 자, 논제 특징 아까 나왔었죠?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네 가지 목차가 있는데 이게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모토 하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실제로 여러분 논술 공부하는 것을 객관화시키게 됩니다. 논술 주관식, 창의적, 어떻게 써도 되는 등등 이런 아주 논술과는 맞지 않은 편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은 객관식이고 자기견해 같은 글에서만 일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뿐 대부분은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라면 우리는 문제도 객관적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도 여기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 답안 구조 예시 하나 볼까요? 자, 우리가 비교 문제 많이 봤죠? 이렇게 답안이 구성이 돼요. 가나다 비교라는 글입니다. 크게 보니까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이 각각 공통점은 뭐 주장, 항목, 그리고 차이점 쓸 때 가나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비교는 요약이 일부인데 요약이긴 하지만 이렇게 대꾸를 맞춘 요약을 한다. 이게 비교 특징인데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A, B, C, A, B, C, A,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비교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분석 방법. 자, 보세요. 답안 구조,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네 가지였죠. 그래서 분석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게 논술 평가형인데 연대, 고대, 공이 2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논술 평가형. 그 문장의 순서가 있습니다. 주장, 그 다음에 이유, 그 다음에 근거, 그리고 상술.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주, 이, 근상 그러면서 열심히 두 문제 따서 외우고 중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논술은 객관식이다. 논술은 객관식이다. 알았죠? 자, 첨삭 예시입니다. 요거는 인강에서 이루어진 첨삭 예시긴 한데 타이핑 쳤으니까 학생들이 실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첨삭 받을 때 원고지에다 송글씨를 씁니다. 이건 타이핑 친 거죠. 인강이든 실강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첨삭은 아주 상세하게 문장 하나하나 저기 일일이 지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논술은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표현 등등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편견 또한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이 좋지 않은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고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뿐 아니라 구조, 형식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첨삭은 문장 하나하나를 제가 뜯어서 분해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라서 첨삭은 현강 같은 경우는 줌으로 갑니다. 그래서 1대1 대면 첨삭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풀리면은 원칙으로 하되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서는 직접 어깨를 맞이하고 우리 앉아서 첨삭을 하는 게 대면 첨삭인데 위험할 수가 있어서 지금은 줌으로 첨삭하는데 마찬가지죠. 화상 첨삭이죠. 여러분 줌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제 모니터에 여러분 답안을 띄워놓고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제가 전자펜, 지금 이 화면과 같습니다. 전자펜으로 직접 필기를 하면서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원고지는 첨삭이 끝남과 동시에 캡처해서 바로 여러분한테 전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종이에 제가 필기해 드리는 거랑 화면에 필기해서 캡처 떠서 보내는 거랑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인강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첨삭도 여러분이 대면과 똑같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 전략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것도 없앨 수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줌 화상 첨삭으로 진행한다. 현강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죠? 첨삭에 대한 해설 얘기고 뭐 총점 이런 거 강평 붙고요. 자, 리라이팅과 질의응답 이것도 여러분하고는 뭐 너무 당연한 제 전화번호가 뜨고 있네요. 010-4527-0615 제가 게시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만 언제든지 학생 전화번호는 24시간 정말 괜찮습니다. 24시간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변들을 할게요. 독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백설공주는 정말 동화일까? 그죠? 양치기 소녀는 목동일까?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재시문 분석 5단계, 키워드 분석 5원칙 이런 식으로 위에 두 개는 제가 예시인데 지금은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고 수업 때 재밌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시문 분석 5단계, 키워드 분석 5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제 수업의 특징은 이런 공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시 분석 5단계죠. 단락별 요지를 밝혀라. 단락 간 논리적 관계를 밝혀라. 제시문의 요지를 밝혀라. 제시문 간 논리적 관계를 밝혀라.
이 모든 원칙은 키워드를 통해 분석하라 이런 식인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럼 또 키워드는 뭐냐 되겠죠. 그래서 키워드 분석 5원칙 논제 연관성이 높을수록 키워드다. 그리고 빈출 자 빈출은 2번 이상이에요. 그리고 강조의 흔적에 주의하라. 강조를 당하면 키워드겠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주의하라. 그리고 글의 구조에 주의하라. 글의 구조는 크게 논술에서는 병렬식 구조, 심층적 구조가 주를 이룹니다. 비문학 언어논리 쪽 가면은 절차적 구조, 설명적 구조 2개 더 붙기도 합니다만 논술은 글의 구조 주로 그 2가지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제 수업에 연고대 편입논술 학습 포인트 보실까요? 연고대는 일단 사회 인문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연대 인문사회부터 보시면 비슷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1번은 비교 연대 고대 연대는 인문사회 공이 같아요. 2번이 연대는 도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평가 설명 인문은 지금은 비교가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평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번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지금 최근 4년 연속으로 연대 인문이 1, 2번 모두 비교 내고 있다. 그리고 4년 연속 플러스 한 번 더 2016학년도 4년 2022, 2021, 2020, 2019 이렇게 지금 2016학년도에도 인문에서 연속으로 1, 2번 모두 비교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에서 그래도 설명평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넓게 펼쳐서 불의의 탈을 대비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연대선 되는 법 답이 나오죠. 일단 비교를 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약은 모든 논술 기본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설명, 그리고 평가, 그리고 도표. 그죠? 도표는 사회계열 나오니까 그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기 견해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연대생, 고대생 동시에 준비하죠. 그래서 고대를 위해서는 자기 견해를 준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불의의 타에 대비할 수 있다. 연대 자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12학년도 원년입니다만 첫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다 2017학년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고대 학습 포인트입니다. 아까 문제 잘 떠올려보세요. 고대 사회 1번 요약이 나왔죠. 2번은 설명과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만 간혹 비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기 견해가 2020학년도에 한번 나왔어요. 인문도 비슷합니다. 연대는 고대는 인문사회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고대생 되는 법, 자 가운데는 설명평가를 추구합니다. 1번이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요약을 중심에 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배점이 낮습니다. 20점 정도요. 그래서 설명평가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연고대를 통합했을 때 넘버원은 설명평가입니다. 연대만 놓고 보면은 넘버원은 비교입니다. 통합했을 때는 설명평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학년도 인문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수시논술 자주 나왔거든요. 자기 견해가 이게 아주 곤란한 건데 자 고대 수시논술에서 자기 견해는 매년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편입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2020학년도 사회논술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주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표, 그죠? 도표는 지금 2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필성 커리큘럼 어떻게 짜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2개월 커리큘럼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가장 이론편부터 지금은 12개월 커리가 지금 시점상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봐둬야만이 내가 여기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죠. 이론편이 기본 유형편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이 5월달에 오든 9월달에 오든 11월달에 오든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대개강달은 1, 3, 5, 7, 9, 11월 홀수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쟁점심화 이거는 주제편 강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기출, 연대기출. 자, 기출편은 고대를 가급적 먼저 하세요. 아까 보셨죠? 요약형이 들어있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인데 실전 연습 하프 실전, 풀세 실전, 그리고 직전 파이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요. 빠르면 7월달, 늦어도 9월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대는 원서 접수하실 때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대는 이제 간소화됐죠. 쉬워졌죠. 그리고 연대는 1단계 통과 후 하죠. 그래서 연대는 1단계 논술 시험 끝나고 크리스마스 무렵에 시험 보니까 고전에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소서 써도 충분합니다만 고대는 12월 초에 접수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7월달, 늦어도 9월달. 요때 할 때 연대도 같이 준비하세요. 제가 같이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9월로 보면은 마찬가지긴 한데요. 유형 기본, 쟁점 심화, 고대 기출 비슷비슷합니다만 하프 실전 좀 빠져있죠.
같은 실전이니까 급하면은 풀세 실전 바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가급적 하프 실전 하는 게 좋다. 이럴 때는 전 늦게 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데요. 자, 일단 인강이라는 아주 도구가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제가 촬영을 그대로 합니다. 인강은 스튜디오 찍지 않고 실강을 찍기 때문에 여러분 현강과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 내용인데, 자, 유형 기본편, 아까 이론편이었죠. 크게 4가지 영역인데, 요약 영역 안에 요약 단순, 그리고 종합 안에는 비교와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적용 분석입니다. 이 적용 분석 안에 여러분 설명과 평가가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 연고대 통합, 그죠? 중요도 넘버 1. 설명 평가형 그랬죠. 설명 평가는 다릅니다만 풀이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견해 영역 안에 입장 선택 대안 제시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안에는 도표 해석, 그리고 도표 해석이 압도적이죠. 이미지 해석이 있는데 이미지 해석은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표 해석으로 압축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학습 내용 두 번째 정점식만 주제편 강의죠. 이건 주제편 내용입니다. 짧게는 이제 개인과 사회에서 점점 확대가 됩니다. 국가로 가고, 그 다음에 국가 단위로 넘어가고, 그래서 자연으로 가고, 이런 식의 논리예요. 개인과 사회, 대중사회, 그리고 현대사회 원리, 현대사회 위기,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대사회 위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세계화가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세계화가 촘촘하게 돼 있는 줄은 잘 못 느꼈는데 코로나 확산되는 속도를 보니까 알겠죠.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코로나가 순식간에 남아프리카 끝까지, 남미 끝까지, 북미 대륙 끝까지, 북유럽 끝까지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퍼지는 것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위기 중에 하나인데 늘 해왔던 얘기. 자, 그리고 단계별 학습 내용 고대 기출. 자, 보시면은 고대 기출은 2018부터 2022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쪽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기출은 아직까지 5년치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할 콘텐츠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고대 수시논술이 2017 학년도까지 진행하다가 2018 학년도에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시논술이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논술 문제 중에 현재 고대 편입논술과 흡사한 문제만 제가 아주 엄선을 해서 따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습되도록 2달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대 기출은 충분하죠? 앞으로 갔나요? 자, 연대 기출 아니구나, 그죠? 뒤로 갔죠? 자, 연대 기출은 2012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11년치가 있고, 또 인문사회가 있죠. 인문사회 통합형도 있습니다. 통합된 게 2015, 14 두 해는 통합돼서 하나밖에 없어요. 통합, 그죠? 그래서 요거 통합된 것 말고는 2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문제 충분하기 때문에 편입논술로 진행이 되는데, 자, 수시논술도 편입논술과 아주 흡사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틈틈이 별도 자료를 통해서 동시에 준비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수시논술도 응시합니다. 자, 연대 수시논술 최저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술, 자, 수능 응시 안 해도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상위권 대학은 2개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이것도 꼭 여러분 생각해 두셨다가 응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4강 명품 자기소개서, 그죠? 자기소개서는 이제 중요해졌죠. 면접이 폐지 혹은 약간, 자, 현재 면접을 보고 있는 것은 고대 학사 편입만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일반 편입 그리고 연대 학사 일반은 지금 면접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2단계 배점에서 자소서와 서류와 면접을 합쳐서 하던 것이 서류만으로 가니까 자소서 비중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빠르면 7월달, 늦어도 9월달 제가 강의를 개설할 겁니다. 그때 제 강의를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가 다시 앞으로 갔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연대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목이 10개였었거든요. 그리고 A4용지 4쪽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항목도 5개 간소화됐고, 그리고 600, 600, 400 그래서 2200자밖에 안 됩니다. A4용지 4쪽 정도면요. 여백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6, 7천자쯤 됩니다. 그러던 것이 2200자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보시면 돼요. 이제는 고대보다 쉬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연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작성했는데 이제는 고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는 아직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자소서는 항목이 5개인데 각 항목당 천자 5천자입니다. 다시 자 고대 원서 접수 12월 초에 합니다.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 주로 접수 기간이에요. 연대 고대 시험 접수 같습니다. 시험 날짜도 작년에 같았어요. 재작년도 같았죠. 아마 같아질 확률도 많습니다. 이제 시험 날짜는 같아지더라도 여러분이 두 시험 모두 응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나 하루 정도 격차를 두거나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않으셔도 되고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내용 질문은 연대랑 고대랑 큰 차이가 없어요. 자 분량만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적혀있지 않지만 각 항목당 천자 5개 항목 그죠? 그죠? 5개 항목이니까 총 5천자. 분량 만만치 않죠. 그래서 반드시 7월부터 작성, 늦어도 9월부터 작성. 그리고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되지 않은 항목은 내가 준비해둔다 라는 것 아주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 프로젝트가 그죠? 마무리 안 되고 자꾸 뒤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신다면 이번에도 금년도 여러분이 분명 합격이라는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